안녕하세요. 스트리트 뉴스 4월 1일자 비즈니스 앤 파이낸스 섹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Financial markets went into overdrive in the first quarter with investors large and small embracing risk and driving a turbulent start to the year. 1분기 금융시장은 위험을 받아들이며 한 해를 거칠게 시작하는 크고 작은 투자자들에 의해 과열되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 The Dow Industrials gained 7.8% during the quarter, and while the S&P 500 climbed 5.8%, and the Nasdaq added 2.8%. 다우 산업지수는 1분기에 7.8% 늘었으며 S&P 500은 5.8% 올랐고 나스닥은 2.8%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 Micron Technology and Western Digital are each exploring a potential deal for Kioxia that could value the Japanese semiconductor company at about $30 billion.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웨스턴 디지털은 각각 일본의 반도체 회사 키오시아에 대한 잠재적인 거래를 탐색 중에 있는데 이 거래에서의 가치 평가는 약 300만 달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Huawei suffered a rare decline in revenue during the fourth quarter last year as US sanctions hammered its business and sales outside of China fell particularly hard.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 조치가 사업을 강타하고 중국 밖에서의 판매가 특히 크게 감소하면서 작년 4분기 동안 전례 없는 매출 하락을 겪었습니다. 다섯 번째, Ford is scheduling more downtime at several US factories, including its two major truck plants, amid a global chip shortage. 포드는 세계적인 칩 공급 부족 사태 가운데 두 곳의 트럭 공장을 포함하여 여러 곳의 미국 공장에서 더 많은 가동 중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Dozens of prominent black executives called on corporations to fight Republican-led legislation they say would limit voting access to black voters in numerous states. 다수의 저명한 흑인 경영자들이 기업들에게 공화당이 이끄는 입법안에 투쟁을 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화당의 법안이 많은 주의 흑인 유권자들에게 대하여 투표 접근성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H&M said it would stand by a human right position that angered Beijing and triggered the brand's disappearance from the internet in China. H&M은 베이징을 화나게 만들고 중국 내 인터넷에서 자사 브랜드가 사라지게 만들었던 인권 관련 입장을 그대로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덟 번째, Shares of Deliveroo sank 26% in their trading debut as investors shunned the Amazon-backed food delivery startup's offering. 딜리버루 주식은 투자자들이 아마존이 투자한 음식 배달 벤처 기업에 상장된 주식을 꺼리게 되면서 거래소 첫 거래일에 26%가 하락했습니다.
아홉 번째, Microsoft agreed to build custom augmented reality headset for the US Army in a deal valued at up to $21.9 billion. 마이크로소프트는 219억 달러에 달하는 거래를 통해 미 육군을 위한 맞춤형 증강현실 헤드셋을 개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자, 오늘은 포맷을 또 잠깐 바꿔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한지 일주일 좀 넘은 것 같은데 유튜브를 만드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원고도 작성해야 되고 촬영 내지는 녹음도 해야 되고 그리고 퍼블리싱도 해야 되고 그리고 편집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이제 편집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되도록이면 이제 이걸 좀 효과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의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라는 걸 발견했고 그 다음에 이 군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구나. 아마도 제 머리 CPU가 성능이 낮아서 이 말을 꺼낼 때 그 뚜루풋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느리게 말을 하고 그래서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답답한데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뉴스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걸 먼저 하고 그래서 거기까지만 보시고 그 다음은 이제 보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옵션을 여러분한테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이제 일을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한 커멘트, 기사의 보충 사항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오버드라이브라는 표현이 있는데 오버드라이브라는 건 이 과열됐다라는 겁니다. 드라이브를 너무 많이 걸은 거죠. 금융시장이 과열됐다는 뉴스입니다. 지금 보면은 게임스탑 그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그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공유가 잘 되다 보니까 이렇게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이 있었죠. 여기 보면 이제 밈 스탁이라고 하는데 인기가 되는 종목이 되는 거죠. 인기 그 주가 기승을 부리고 그 다음에 스펙 투자 우회 상장하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상장이 아니라 미리 상장된 투자자의 스펙 회사가 좋은 물건, 그러니까 그냥 전통적인 상장이 되지 않을 그런 물건들을 찾아가지고 합병을 한 후에 다시 이제 그 합병 법인으로 거래가 되는 그런 방식이죠. 스펙 투자가 이제 유행이 되는데 유명 인사들이 스펙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에서는 이제 그 디지털 콘텐츠에 넌 펀저블 토큰이라는 걸 달아가지고 고유하게 만들어서 그 희소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도입됐는데 크리스티 경매에서 그림 하나에 6,900만 달러에 팔렸답니다. 엄청나죠? 그 다음에 아키고우즈가 도박을 했던 이제 주식들이 급매도를 하는 바람에 주가가 폭락을 하는 일이 있었고, 굉장히 볼레타일한,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한 그런 한 분기였습니다. 지금 이게 4월 1일자죠. 어제 미국 시간으로 4월 1일자 뉴스니까 1, 2, 3월 한 분기를 정리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보면 내용이 2021년을 시작하는 주주들이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레딧이나 로빈훗 같은, 그러니까 레딧은 그 SNS, 그러니까 소셜 사이트고, 그다음에 로빈훗은 스톡 브로커이긴 하지만 이제 앱을 사용해 가지고 거래할 수 있게 하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아키고우즈라는 그런 이제 소위 파생상품 투자하는 패밀리 인베스터, 그러니까 기관 인베스터가 아니고 부티크 인베스터 뭐 이런 거죠. 그런 요인들 때문에 여태까지 이제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는데 아직도 폭탄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 시스템에 대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뉴스는 이제 주가지수 관련 뉴스인데, 분기별로 볼 때 이제 7.8%, 5.8%, 2.8% 다우, S&P, 나스닥 각각 증가했죠. 올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섹터 로테이션이 이제 중요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키워드입니다. 섹터 로테이션. 섹터가 변한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기술주냐 아니면 그 전통적인 그 사이클 수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주, 우리 사람이 사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전통적인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의 주식, 그게 이제 테크주와 사이클릭 섹터인데, 테크 섹터하고 사이클릭 섹터하고 이제 바뀌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 이제 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이 사이클릭 섹터에 있는 주가들이 올라가고 주식들의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코로나처럼 뭔가 문제 요인이 있을 때 경기가 하락이 되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다른 건 침체되고 이제 테크주나 아니면 모멘텀주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시점은 1사분기를 끝내면서 정리하는 그 표현은 뭐냐면 이제 섹터가 로테이션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죠. 사실 이 사이클릭 섹터 주들의 부상이 예측된다라는 기사는 거의 한 일주일 전에, 열흘 전에 났던 것 같아요, 기억에.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분기에도 변동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부 지원의 효과가 있다라고 기대를 하지만 투자자들이 또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건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부 지원, 지금 이제 두 번이죠. 한 번은 경기 부양책이고 또 한 번은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에 대한 트릴리언 규모, 조 달러죠. 조 달러 규모의 정부 지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 효과가 얼마나 오래 갈 건지, 어떤 결과 나올 건지 사람들마다 예측이 조금씩 다릅니다. 심지어는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선봉에선 미국이 이렇게 약간 공산주의, 사회주의처럼 정부의 힘, 큰 정부, 커다란 정부를 내세우며 돈을 쓰는 거, 세금으로 거둔 돈을 쓰는 것에 대한 비판이 또 있습니다. 지금 보면 1조 9천억 달러 경기부양 지금 통과가 됐죠. 2조 3천억 달러 지금 이제 제안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통령에 앞서서 백악관이 먼저 밑밥을 지금 뿌려놓은 상태이죠.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웨스턴 디지털이 일본의 키옥시아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뉴스입니다. 키옥시아는 일본의 메모리 제조업체입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도시바 메모리였어요. 도시바에서 만든 자회사죠.
2019년 10월에 이제 키옥시아로 했는데, 키옥시아의 키옥, 이거는 기억이란 뜻입니다. 기억구. 그러니까 메모리란 뜻이죠. 메모리 전문 회사입니다. 전 세계 난드 플래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매출의 19%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이제 그 난드 이런 노아 이런 표현하는데, 난드 플래시, 삼성전자 난드 플래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이게 이제 그 메모리에서 우리가 이제 그 잠깐 부연 설명하면, 난드라는 거는 엔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드. 이게 게이트라는 건데, 논리 게이트. 컴퓨터상에 우리가 비트를 사용해 가지고 어떤 정보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컴퓨터가 처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가 뭐냐면 논리 처리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옛날에 수학 시간에 배웠던 TF, TTFF, TF 이렇게 해가지고 둘 다 참이면 참이고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때 말한 그 논리 곱, 논리 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ND는 논리 곱이죠. 네. OR는 논리 합이고, 그래서 논리 합의 경우에는 둘 다 참이거나, 그러니까 논리 곱의 경우에는 둘 다 참인 경우에만 참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데, 난드라는 건 그러니까 not and예요. 그러니까 and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금 and 논리 곱에서 쓰는 TFFF 이렇게 요걸 반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FTTT로 만드는 거죠. 아웃풋이. 인풋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들어가는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T냐 F냐, T냐 뭐 이런 거에 따라 이 아웃풋이 이게 T냐 아니면 F냐 이렇게 만드는 그 게이트를, 이제 논리 게이트를 우리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데, 이게 메모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그 로직 처리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난드 게이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노아 게이트도 있겠죠. 이 난드 게이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회사, 그게 이제 19%, 전 세계 매출 19%를 차지해요.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그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어쨌든 이 도시바 엔지니어가 1980년에 플래시 메모리를 처음으로 발명을 합니다. 그 이후로 전통적인 그 마그네틱, 그러니까 그 우리 옛날에 하드디스크라고 그러죠. 하드디스크, 마그네틱 및 기계를 이용하는 그런 저장 장치가 아니라 솔리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솔리드 스테이트라는 뜻이 뭐냐면, 이 기계가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움직이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게 없는 솔리드 스테이트, 아주 견고한 상태에 있는 하드 드라이브를 만든 거죠. 그걸 처음으로 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 플래시 메모리를 발전시킨 회사들은 여럿이 있습니다.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014년에 OCG라고 하는 미국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이 도시바가.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SSD를 공급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노아 플래시도 만들었다고 그러죠. 노아 플래시 드라이브도. 어쨌든 이 전통적으로 지금의 이 키옥시아라는 회사는 도시바 시절부터 이 SSD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게다가 그 웨스턴 디지털이라고 하는 그 저장장치 판매하는 회사, 이 회사의 외주 공장이에요. 플래시 메모리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납품하는 거죠. 그 칩을 납품하는 공장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수직적 인수를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뉴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중국 화웨이에 관한 뉴스인데,
미국의 제재 조치 때문에 이제 타격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특히 이제 부품 조달이 어렵습니다. 미국 공급 기업들, 부품 공급 기업들이 그 미국 그 행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한 판매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1.2% 감소를 했답니다. 중국 내 매출은 오히려 15.4%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제재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거죠.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매출도 감소를 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겉 보고서에 의하면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62% 감소했다고 리포트를 했는데 그 사장님은 연구개발 지출이 늘어서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제 보면 우리가 현금 흐름이 영업 활동, 운영, 그 다음에 투자 활동, 그 다음에 조달 활동, 재무 활동이죠. 이렇게 이제 현금 흐름이 있는데 영업 활동은 정상적이라면 플러스가 나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가 난 거죠. 마이너스가 났다라는 건 잘 못 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구개발에 투자를 뭐 현금 흐름 봐가면서 하는 거지. 그냥 연구개발에 확 투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포드, 미국의 자동차에서 포드에 관한 뉴스인데 칩 공급 부족 사태에 영향을 받아서 제일 잘 나가는 모델,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데 F150이라는 픽업 트럭의 생산을 일주일간 가동 중단하기로 했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현대차, 기아차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죠. 일본의 그 주요 칩 공급업체, 부품업체에 불이 났었잖아요. 그 외에도 하여튼 여러 가지 뭐 물류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서플라이 체인상의 문제가 발생한 거죠. 여섯 번째는 엊그저께 그 조지아주에서 주 수준에서 주 레벨의 투표 관련 부재자 투표 관련 법안을 수정했다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흑인들이 이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흑인 경영진들이 보면 델타항공 대표, 그 다음에 머크 제약회사 머크, 그 다음에 아멕스 카드사, 그 다음에 스타벅스의 그 이제 여성 대표인데 이분들이 다 흑인인가 봐요. 그래서 이 흑인 경영자들이 아주 그냥 공식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는 뉴욕 타임즈의 전면 공개 서한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부재자 투표 시 투표용지 수령은 자동차 면허증,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공인 신분증의 마지막 네 자리 제시를 필수화하는 법안인데 공화당이 추진한 거죠. 이게 그 직전에 이제 연방 수준에서 좀 쉽게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오히려 조지아주에서는 완전 반대로 지금 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옛날에 그냥 사인만 하면 됐었는데 이렇게 되면 흑인들이 소위 투표를 하는데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재자 투표 시 그냥 그 우편으로 보내주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신분증 확인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투표용지를 수령하기 위해서 요청할 때 뭔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해야 되는 듯합니다. 좀 이상하죠? 네. 보다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보면은 항상 게임의 룰이라고 선거 규칙을 보수당과 진보당 혹은 집권당과 비집권당이 룰을 자기네 쪽에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차원에서 완화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중국에서 H&M, 헤네스 앤 모리츠라고 하는 스웨덴 기업이었죠. 패션 의류 업체인데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장 지구의 무슬림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인권 탄압이라고 보고 신장에서 자재를 조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바이럴이 돼가지고 중국 내 모든 국민들한테 소문이 퍼져서 이제 불매 운동이 일어난 거죠. 우리는 옛날에 사드 때 롯데가 피해본 거랑 비슷합니다. 롯데 골프장에 사드가 들어간다고 해서 중국 내에서 롯데 불매 운동이 일어났죠. 중국은 예로부터 인해 전술로 아주 유명하니까요. 그 인해 전술이 지금 발생한 건데 주요 전자상거래, 그 다음에 차량 공유, 그 다음에 쿠팡 같은 소셜 커머스, 그 다음에 지도 이런 앱에서 H&M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제 그 신장이 목화 생산 지역인데 주요 목화 생산 지역인데 H&M이 거기서 이제 주로 그 옷에 사용되는 목화 재료를 소싱을 했었는데 자기네는 이제 책임 있는 바이어가 되고 싶다. 책임 있는 바이어가 될 건다. 라는 이제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보자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인권 관련 입장을 변경시키지 않을 거라고 스탠바이 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500개 오프라인 매장 중에서 20개가 이제 문을 닫게 됐다고 하는데 더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H&M이.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건 이제 영국 런던 증시에 상장한 딜리버루, 아마존이 투자한 딜리버루의 상장 소식인데 지금 며칠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26% 하락했습니다. 상장 후 첫날 종가 26%. 이거는 이제 다른 상장 계획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이제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2021년에 한 조사에 의하면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이 1955억 달러 규모의 IPO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전년 대비 한 500% 성장한 거래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을 상장시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별로 못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늘어난 건데 지금 이제 딜리버루가 지금 앞에서 잘 못 나간 거죠. 그렇게 보면은 쿠팡 같은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 기업은 일찌감치 상장을 하는 바람에 성공을 했는데 이제 이후에 상장할 회사들은 이제 좀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105억 달러에서 77억 달러, 이제 120억, 110억, 105억, 105억 이렇게 했는데 공모가 실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77억 달러로 시가총액이 결정됐어요. 사후적으로 투자자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도어대시라고 미국의 그 배달의 민족인데 이게 2월에 250달러 찍었는데 주당 지금은 40% 하락. 그리고 Just Eat Takeaway라는 테이크아웃하는 그 전문 기업인데 이게 10월 최고치에서 3분의 1 빠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 배달 서비스업의 포스트 팬데믹,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의 모멘텀은 과연 무엇일 것인가?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먹기 시작하면 모멘텀 없겠죠. 배달의 민족과 같은 그런 우리나라 주식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뉴스, 마이크로소프트의 AR 헤드셋 뉴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라는 헤드셋이 있는데 원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군용 커스터마이즈. 이제 그 보면 군용 제품은 러기드라고 부르죠. RUGGED, 러기드 제품. 그러니까 커머셜 그레이드하고 달리 러기드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 노트북 같은 것도 이제 보면 이렇게 외장이 아주 견고한 그런 노트북인데, 그러니까 전투하다가 떨어뜨려도 망가지지 않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이제 러기드 제품을 만든다는 거겠죠, 군용. 왜냐하면 여기 보면 2018년에 이미 홀로렌즈 수정판을 10만 대 납품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향후 12만 대, 향후 10년간 12만 대를 이제 납품할 계획입니다. 이제 개발을 위해서 219억 달러를 받아서 개발을 한다는 거죠. 미군의 안전과 효과성을 개선하려는 겁니다. 이제 원래 기존에도 야간 투시경과 같은 이제 AR 기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시력을 보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디지털 정보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디지털 정보 콘텐츠를 시야에다가 오버레이 시키는 기술인데, 이거를 이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간 투시경 플러스 이제 거기 오브젝트 나타나는 사물들의 거리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제시해 주는 거죠. 지금 이미 뭐 자동차 생산이나 소매나 혹은 의료 이런 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군용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아마존이 원래 그 미국 정부와 군대에 클라우드를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뺏겼죠. 근데 우리 지금 IT 업계에서는 윈백이라고 그러는데 윈백 당했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백 한 거죠. 원백이죠, 원백. 이겼습니다. 그래서 AR 헤드셋이 아주 앞으로 유망할 것 같아요. 특히 안경 쓰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경 얼마나 많이 씁니까? 구글의 그 안경이 구글 글래스인가요? 사업에서 실패를 했지만 이제 뭔가 기술이 조금 더 개선이 되면 좀 더 저렴한 비용에 저렴한 가격에 실제 상황에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시각 보조용 게짓,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사용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어쨌든 재밌는 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비즈니스 앤 파이낸스 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부분에 일단 뉴스를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 중원 부원 하는 거죠. 제가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하는 건데 그런 형식으로 바꿔서 콘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기